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네, 혹시 오늘 아침에 무슨 음식 드셨나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식단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현재 내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따뜻한 빵에 잼을 발라 먹었다면, 혹은 출근길에 달콤한 라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혈관 속에서는 침략자들이 몰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피 한 방울이 이 손가락 끝에서 발끝까지 약 60초 만에 순환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그 피가 꿀처럼 끈적거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허덕이고 장기들은 그 피를 이동시키면서 처리하느라 신음하겠죠. 더 무서운 건 최근 연구 발표에 따르면 혈액의 점도가 높은 사람은 췌장암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는 수저가 사실은 암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암 예방에 수호자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먹는 그 하얀 밥, 아침마다 마시는 주스, 또 저녁 회식 자리의 고기, 이 평범한 식탁 위에 놓인 평범한 음식들이 사실은 피를 오염시키는 침묵의 살인자였다면, 오늘 함께 이 음식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암이 싫어하는 맑은 피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얀 유혹의 배신,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네, 흰쌀밥, 또 빵, 파스타, 이 하얀 음식들은 입안에선 부드럽게 녹지만 혈관 안에서는 지뢰처럼 터집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제거되어 혈당을 5분 만에 마치 로켓처럼 쏘아 올리는데요. 이때 장은 이게 뭐야 하고 놀라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마구 쏟아냅니다. 이 인슐린은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서 당뇨병을 예방하는데요. 이런 혈당 급등으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보통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당뇨병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추가적으로 인슐린은 성장 촉진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가 일반 세포뿐 아니라 동시에 암세포 성장의 촉진을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에이지스라고 하는 극성 폐기물입니다. 2023년 네이처지 연구에 따르면 에이지스는 혈관벽을 공격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암세포가 전이되는 통로를 넓혀준다고 발표했는데요. 마치 피 속에 암세포 전용 지하철을 놓아주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현미밥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에이지스 생성을 40%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미밥이 건강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거겠죠. 저번 시간에 이 현미의 단점인 피트산에 대해서 다루고 더욱 건강하게 현미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함정, 가공육과 포화 지방입니다. 소세지, 베이컨, 삼겹살, 이 붉은색 음식들은 입맛을 당기게 하지만 혈관 속에서는 꽉 찬 기름통을 혈관에다가 뒤집어 엎는 격입니다. 2019년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 하루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가공육의 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 이 물질은 DNA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왜 DNA가 공격당하면 위험한 걸까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DNA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언제나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이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설계도가 공격을 받아 손상이 되면 올바른 지시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의 세포들이 목표가 없이 자라거나 통제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끊임없이 분열하게 되는데, 이것이 암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충격적인 사실은 기름진 피 속에서 유독 암세포 혼자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는 워버그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간단히 요약하면 암세포는 산소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특수한 능력이 있어서 혈액이 끈적할수록 더 번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암연구소는 포화지방 10g 추가 섭취할 때마다 췌장암 위험이 28% 상승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균형 잡힌 식사가 왜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투명한 독, 트랜스지방 가공식품입니다.
편의점 밖 식탁에서 삼각김밥 그리고 컵라면 드시는 분들 우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간편하기도 하지만 저희 남편도 예전에 그랬고 보통 자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엔 이 피를 플라스틱처럼 굳히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트랜스 지방인데요. 네, 이건 공장에서 식물성 오일을 고체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화학적으로 변형시켜 만든 이른바 괴물 지방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혈액 속에서 꽉 막힌 고속도로 같이 교통 정체를 유발합니다.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덩어리를 만들고 이 덩어리가 혈관벽에 케첩처럼 쌓이게 되면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액은 점점 플라스틱 수지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트랜스 지방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의 혈액 점도는 기름이 식어 굳은 이 프라이팬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섭취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림 커피 같은 건데요. 젊은 층이 좋아하는 라떼의 크림에도 경화유, 즉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그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 있잖아요. 그 한 잔의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한 프림에도 트랜스 지방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잔에 1.5g 정도 들어가서 하루 2잔만 마셔도 위험 수치를 돌파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머핀, 크로아상 같은 바삭하지만 부드러운 빵 속에도 트랜스 지방 들어가고요. 참고로 0g 표기도 주의하셔야 하는데 0.4g 미만은 법적으로 0g으로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다가 어떤 식품에 이런 트랜스 지방이 함유될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혈당을 낮춰 암을 치병하고 당뇨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3가지 정도의 슈퍼푸드하고 3가지 실천법이 있는데요. 혈관을 청소하고 암세포의 활동까지 억제하는 3가지 슈퍼푸드 중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정말 배고플 때 브로콜리를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나누는 지표가 있을 정도로 이 특별한 맛은 없는 채소인데요. 하지만 이 작은 나무 모양의 채소가 소위 암세포의 심장을 겨냥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네, 브로콜리 속 설프라파는 이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재미있는 건 정상세포에는 오히려 해독 효과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인데요. 독일 연구팀이 실험실에서 유방암세포를 72시간 동안 설포라판에 노출시켰더니 61%가 스스로 사멸했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세포에 노출시키는 것과 체내에서 천천히 노출시키는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섭취한다면 그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네, 추가적인 팁이라면 브로콜리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3배가량 올라가는데요. 네, 기름기 없이 삶기만 한 브로콜리는 효과가 절반이니까 냉동 브로콜리라면 해동해서 다시 한번 올리브오일과 볶아주는 게 건강에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혈관의 소방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열매 속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 사이의 틈을 메워서 염증 물질이 새어드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를 6개월간 먹은 사람들은 혈관 확장 능력이 20% 좋아졌는데요. 마치 녹슨 수도관이 새 것으로 교체된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빵에 발라먹는 이 설탕에 절인 블루베리 잼은 반대로 피를 끈적이게 만드니까요. 반드시 생과일이나 냉동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냉동 상태에서도 영양소의 90%가 살아있고 보관도 편해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슈퍼푸드는 강황입니다. 네, 의사들은 인도인들이 유독 서양권에 비해 암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강황가루 때문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강황의 커큐민은 암세포가 전이할 때 주변 조직과 통신하는 이 사이렌 신호를 교란시킵니다. 실제로 췌장암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커큐민이 암전이 관련 유전자 58개를 동시에 차단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현미밥에 커큐민 넣어서 강황 현미밥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꼭 빼놓지 않고 그렇게 밥을 만들어서 드셨거든요. 그리고 이 강황도 드시는 팁이 있는데요. 강황가루에 후추, 올리브오일을 섞어서 샐러드 같은 곳에 이제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면 후추의 피페린 흡수율이 2000%까지 끌어올립니다. 어제 저도 이렇게 양상추하고 병아리콩으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거부감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음식이 아닌 실천법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식후 10분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식사 후 소파에 앉는 순간 혈당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30분이 지나면 수직 상승하는데 이를 해결할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네, 식탁에서 일어나 10분만 걷는 것입니다. 네, 계단을 올라가셔도 좋고요. 여의치 않으시면 서서 설거지를 해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근육이 써질 때 마치 근육이 당분 흡입기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10분 연속 움직임은 혈당 급상승을 25%나 차단합니다. 반면 2분씩 나눠서 조금씩 쉬면서 5번 걸으면 효과가 제로에 가까운데요. 그 이유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 10분의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차가운 엔진을 운전하기 전에 충분히 예열하는 것과 같은 이런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가족과 함께 10분간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 관리뿐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겠죠. 네, 건강도 챙기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밤 9시 이후에는 간이 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이 간은 대청소 모드로 전환되는데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걸러내는 야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간은 해독되진 당 처리에 매달려야겠죠. 한국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당분을 끊은 사람들은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정말 배가 너무 고파서 힘들다 그런 상황이라면 전략적 대체가 필요하겠죠. 단 것이 너무 고플 때에는 검은콩 두유 한 잔 정도 드시는 게 나은데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면서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짠 게 먹고 싶으면 이 미역국도 괜찮은데 칼로리는 90%로 적지만 이 미역의 알긴산이 혈중 나트륨을 빼앗아서 배출시킵니다. 어찌되었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부터 밤 9시가 되면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운다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평범한 식탁 위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혈관을 맑게 하고 암으로부터 몸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한 줌, 또 블루베리 한 줌, 그리고 식사 후에 10분의 산책. 네, 이런 것들이 거창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한 밥 숟가락과 걸음걸이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유혹에 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자신을 돌보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겠죠.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소중한 몸과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균형 잡힌 선택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해 간다면 분명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